저번 클립에서 뉴욕타임즈 기자의 한국 생활 소외에 관한 글을 소개드렸죠. 오늘은 그녀가 뉴욕타임즈 본사에 송고한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소개한 기사로 그 제목은 조리원에서 초보 엄마들을 위한 3주간의 휴식과 숙면. 최근 북미에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 기사가 발행된 시기는 올 1월이었는데요. 이후 지난 3월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전역의 부유한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럭셔리 산후조리원 이란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한 산후조리원이 미국 부유층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상황을 분석한 건데요. 이러한 기사들, 그것도 세밀하게 취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오늘 소개드리는 기사는 미국 현지 독자들에게 한국의 트렌드를 알려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름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기사가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두고 취재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자정 무렵 수유실에 4명의 엄마가 조용히 앉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엄마가 피곤함에 졸고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 아기를 데려갔다. 지친 산모는 개인실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수면은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작은 사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하지만 최고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소규모 부티크 산후조리원인 세인트파크나 같은 곳에서 산모들은 출산 후 몇 주 동안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다. 하루 3번 신선한 식사가 배달되고 피부관리, 마사지, 육아 수업이 제공된다. 또한 간호사가 상주하며 24시간 아기를 돌봐준다.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할 때가 되면 호출을 받는데 호출받은 산모는 간호사가 지켜보는 공동 수유실에서 모유 수유를 한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의 경우 몸의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아기들은 하루 종일 보육실에 머문다. 하지만 산모는 언제든지 신생아를 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한국 관습에 따라 출산 후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비용은 일을 표준으로 해서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세인트파크 점주인 김수연 씨는 산후조리원이 항상 호화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땐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선 할머니가 신생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데 제 어머니는 그럴 힘이 안 돼서 조리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가 첫째를 임신한 2007년에는 조리원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녀는 발리에서 영감을 받은 휴양지에서 산모들에게 특별한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으로 지난 2008년 세인트파크를 열었다. 이곳은 서울 최초의 고급형 조리원 중 하나다. 조리원은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그 사이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육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접근 방식입니다. 복도 곳곳에선 직원들이 묵묵히 빨래를 수거하고 출산 후 필수 음식인 미역국을 비롯한 음식들을 배달한다. 수유실에선 모유 생산을 돕기 위해 모유 한 방울을 짜내려는 수유 전문가의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고 있다. 옥상에선 필라테스 강사가 수업 중 신체 정렬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21일간 머물 것을 권하는 김 대표는 산모의 손을 찬물에 절대 넣지 않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한국의 민간 풍습에 크게 얽매이지는 않는다. 이 조리원은 간호사, 영양사, 소아과 의사도 새로 채용했다. 조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엄마들, 특히 초산인 산모들이 입소를 예약했다. 조리원은 그 특성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감수하는 그런 업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여성의 평생 건강과 연관시켜 생각하며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도 갖고 있죠. 이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감당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2주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2017년 평균 317만원에서 2022년 4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엔 좀 부담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아예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는 게 바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입니다. 이제 한국 산모 10명 중 8명은 출산 후 조리원을 찾으며 이곳과 같은 사설 조리원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산후 회복을 위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임산부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리원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일부 산모들은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보이자마자 예약을 신청할 정도로 입소문난 조리원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졌다.
3월에 아이를 출산하는 전혜림 씨는 서울 최고급 조리원 중 하나인 헤리티지 청담의 예약을 위해 남편이 2대의 전화를 사용해야 했다. 또 다른 인기 센터인 트리니티 용산도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센터에선 이제야 전화하셨어요? 라고 물었죠. 당시 그녀는 임신 7주차에 불과했다. 조리원의 매력 중 하나는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다른 초보 엄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0월에 오픈한 서울의 한 조리원 애니다르는 산후조리를 마친 후에도 엄마들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정민유 애니다르 대표는 말한다. 비슷한 관심사와 개성을 가진 엄마들이 모입니다. 전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헤리티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조리원에선 좋은 친구를 사귀려 노력하죠. 그 문화는 아이의 평생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하죠. 라고 덧붙였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비용 이슈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세인트파크에서 2주 동안 마사지, 페이셜, 헤어 트리트먼트를 제외해도 6,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 물론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 비용을 보장하지 않지만 더 많은 가정에서 아기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일부 조리원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만 그 비용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전체 비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이는 한국의 출생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씨는 말한다.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산후조리는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이유는 평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장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갑내기 아이를 가진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겁니다. 소위 조리원 동기를 만든다는 건데요. 엄마들에겐 외롭고 힘든 신생아 시절의 육아에 대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줍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긍정적 관점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더 괜찮은 조건의 친구를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주는 것, 좀 무리해서라도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가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앨리슨 강 씨는 지난 3월에 첫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조리원에 있었던 것이 힘든 분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조리원이 활성화된 이유는 회복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어느 날 오후 세인트파크 앞에 있는 점주 김 씨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엄마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엄마들이 조리원을 나갈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산후조리 문화가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산부인과와 독립된 방식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으로 크게 발전하며 정착한 것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죠.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자주 조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산후조리원입니다. 분명 좋은 시스템이고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시스템이지만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본말이 전도되어 사회계층을 나누는 또 다른 수단이 되어가는 것.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진하게 남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이 두 가지 이슈, 즉 가격 상승과 계층 구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